자,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방송개구리 김영구 멘토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 잊지 마세요. 미중 간 무역 갈등, 격화되는 홍콩 시위, 일본의 수출 규제 등 끊임없는 악재 속 힘없이 내려앉은 2019년 한국 증시. 2020년은 다르다. 경기 반등, 패자 부활전, 비중 확대. 입을 모아 장밋빛 전망을 쏟아내는 증권가. 경자년 머니투데이 방송이 여러분의 성공 투자를 기원합니다. 뿅 하고 나타났습니다. 자, 오늘 1시간 동안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한테 우리가 주식을 함에 있어서 가장 기본적인 거는 좀 알고 가야 된다라는 생각에 오늘 제가 조금 좀 강의를 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많이 참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가 주식을 시작할 때 이 세 가지 법칙들이 있어요. 어떤 거냐라고 했을 때 이게 정말 중요한 내용들이거든요. 이게 뭐냐면 이 세 가지 이 틀이 되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매매를 해주는 기준이 있냐, 내가 주식을 삶에 있어서 어떤 기준을 가지고 시장을 바라보느냐, 이 기준을 잡는데 진짜 오랜 시간이 걸려요. 그러다 보니까 일반적인 사람들은 주식하는 이유를 몰라요. 그냥 맹목적으로 그냥 돈만 벌고 싶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매매를 하는 분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이 기준 잡는데 시간이 되게 많이 걸리거든요. 하나의 주식을 사더라도 왜 사는지, 내가 사는 이유가 뭘까라는 걸 한 번씩은 고민을 한번 해봐야 돼요. 그 다음부터 뭐가 들어가냐? 이제 대응이 들어가요. 이 대응은 법칙이라고 얘기하거든요. 근데 이 법칙이라는 거는 시장이 항상 변하기 마련이거든요. 그래서 이 답이 없는 게 법칙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뭐 사람들이 이 법칙은 뭐 맞아요, 맞지 않아요? 이건 정답이 아닌 것 같아요. 근데 유연성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주식이라는 거는 정답이 없어요. 뭐 이게 이평선이 맞는다, 이건 올라간다, 이런 공식들이 하나도 안 맞는 게 주식시장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믹싱을 많이 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 매매 대응에 대한 부분들은 항상 우리가 기본적인 거를 배워가는 그런 습관을 가져야 돼요. 그리고 뭐 기본적인 거는 뭐 5일선 돌파, 그다음 뭐 52주 신고가, 그다음 신저가, 그다음에 가장 이슈가 되는 인기 주식, 이거를 대응할 수 있는 법을 배워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한테 천천히 제가 방송하면서 올해도 많이 가르쳐 드릴 테니까요. 이 매매의 기준을 한번 잡아보세요. 지금 이 시간에 우리 시청자 여러분 노트를 꺼내서 내가 여지까지 매매했던 기준이 뭔가를 한번 적어보세요. 그러면 다시 올해는 뭐 좀 더 나은 그런 매매를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만들어질 거예요. 그래서 내가 어떤 기준을 가지고 있는지 한번 적어보세요. 그러면 되게 좋은 방법이 생기거든요. 그다음에 매매 대응은, 이 대응은 선생님이 가르쳐줘야 돼요. 저는 언제든지 오픈돼 있거든요. 제가 그 모티가 뭐냐면 공부해서 남주자예요. 그러니까 내가 공부한 걸 남한테 줄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하고 물어보면 무조건 가르쳐주는 게 저희 그 모티예요. 그러니까 항상 물어봤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공부를 해서 남을 가르쳐줄 수 있는 사람이 됐었으면 좋겠고, 맨 마지막 이거 두 개 없어도 돼요. 이 매니지먼트를 제일 잘해야 돼요. 이 매니지먼트는 뭐냐면 돈 관리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면 프로와 아마의 차이는 딱 하나예요. 뭐냐면 프로들은 돈 관리를 정말 잘해요. 잔고 관리를 너무 잘해요. 근데 아마추어는 잔고 관리가 안 돼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프로들은 어떻게 되냐면 100만 원 가지고 매매를 하잖아요. 근데 100만 원이 50만 원을 떨어졌어요. 예를 들어서. 그러면 일반적인 사람들은 다시 50만 원을 가져와서 100만 원을 만들어요. 그래서 새로운 마음으로 다시 시작해서 100만 원을 또 만들어. 50만 원을 또 갖고 와요. 그래서 원점부터 다시 시작해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돈을 계속 집어넣게 되지만, 프로들은 있잖아요. 100만 원 갖고 50만 원이 됐다 그러면 절대 돈을 집어넣지 않아. 50만 원, 100만 원 될 때까지는 돈을 절대 집어넣지 않아요. 그 50만 원 가지고 해결을 하려고 해. 근데 우리 아마추어들은 어떨까? 일반적인 개인 투자자는 50만 원을 더 넣어서 100만 원을 맞춰서 새로운 마음으로 다시 시작하자라는 그런 분들이 되게 많습니다. 지금 방송 보면서 웃으시는 분 계실 거예요. 그게 누구냐면 바로 내 자신일 거예요, 아마. 그래서 이 매니지먼트만 잘한다면 정말 돈을 많이 벌 수 있어요. 근데 이게 안 되다 보고 이런 방법을 모르다 보니 개인들은 항상 돈을 집어넣게 돼 있어요. 이제부터는 올해는 내 잔고, 지금 예탁 잔고가 남아있는 거를 손해를 봤다 그러면 절대 돈 넣지 마세요.
이 종목 안에서 수익을 낼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지 돈을 집어넣기 시작하면 계속 마이너스만 돼요. 왜 그러냐면 이 계좌에 수익을 낼 수 있는 법을 모르기에 어느 돈을 집어넣는다고 해도 돈을 벌 수 없어요. 그래서 매니지먼트 이거 정말 잘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어떻게 하냐면 한 가지 더 팁을 드자면 절대 두 번째 팁은 뭐냐면요. 100만 원이 50만 원 되면 절대 돈을 넣지 말자. 50만 원이 100만 원 때까지 무슨 일이 있어도 돈을 넣지 말고 복구를 하자. 이거예요. 알겠죠? 이게 첫 번째 팁이고 두 번째 팁은 뭐냐면 나의 능력을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예요. 주식은 돈이 많다고 돈을 버는 게 아니에요. 돈이 없다고 못 버는 것도 아니에요. 그 때와 시간이 있거든요. 나만의 시간. 그러면 기준과 대응이 있다면 돈을 벌게 돼요. 큰 돈이 있다고 돈을 벌 수 있는 시장이 아니에요. 그럼 돈 많은 사람은 다 돈을 벌었고 돈 없는 사람은 다 손해를 봤을 거예요. 아니에요. 실력만 있으면 돈의 크기는 의미가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한번 해보세요. 500만 원 계좌를 한번 만들어 보세요. 그래서 내가 한번 수익을 낼 수 있는 사람인지 아닌지를 일반적인 사람들은 저는 10만 원짜리 매매의 법칙을 많이 쓰라 그래요. 10만 원은 뭐냐면 10만 원 가지고 10만 원을 지키는 사람은 100만 원을 갖다도 지켜요. 또 1000만 원을 갖다 줘도 지켜요. 근데 10만 원을 못 지키는 사람은 그 큰 돈을 갖다 줘도 절대 못 지켜요. 그래서 10만 원의 매매 법칙이라는 게 있는데 제가 제 스승한테 트레이딩을 받을 때 10만 원 가지고 매매를 했었어요. 하루에 3종목을 포트에 잡는 거예요. 그럼 무조건 하루에 한 종목씩 팔아요. 이거를 왜 시켰을까라는 생각을 되게 많이 했었거든요. 그러면 한 달에 수익이 얼마나 안 나냐면 많이 보면 한 달 내내 고생해 500원 벌어요. 그 다음에 마이너스 300원. 뭐 1000원 벌 때도 있고 이걸 왜 시키나 되게 많이 고민한 적이 있었어요.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알겠더라고요. 큰 돈이 갖지 않고 이 종목의 성격을 알아야 우리가 부딪힐 수가 있어요. 그래서 종목을 돈을 많이 벌기 위해서는 종목을 다 사봐야 돼. 그러기 위해서는 큰 돈 가지고 사는 리스크가 있으니 조그만 돈을 가지고 계속 회전을 시키는 거죠. 그러다 보면 이 종목의 성격을 잘 알 수 있다. 그래서 10만 원의 매매 법칙이 있어요. 근데 이거는 너무 힘들 것 같고 500만 원 가지고 매매를 해보세요. 왜 그렇게 하냐면 큰 돈 가지고 하면 큰 산에 가면 떨어질 일만 남아 있어요. 근데 밑에부터 시작한 사람들은 돈을 이렇게 서서히 만든 사람들은 위에 가더라도 떨어지더라도 복구할 수 있어요. 근데 위부터 하신 분들은 절대 떨어지면 복구가 안 돼. 그래서 또다시 돈을 가져와요. 그래서 문제가 돼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게 매니지먼트다. 500만 원 매매할 때, 1000만 원 매매할 때, 1억 매매할 때, 10억 매매할 때 종목들이 다 달라요. 내 금액에 맞춰서 종목들을 만들어야 되거든요. 그러기 위해서는 조그만 금액 가지고 한번 해보세요. 500만 원 가지고 1000만 원 만들고 1000만 원에 만들어서 수익이 나면 1000만 원을 계속 지키는지 한번 테스트 해보고 그 다음에 1000만 원이 된다 그러면 돈을 좀 더 수익 낸 걸로 또 집어넣고 이렇게 스텝 바이 스텝으로 올려야 돼요. 그래서 이거 두 개보다는 매니지먼트를 잘 알아야 된다. 이거를 꼭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세 가지에 대한 부분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래요. 자, 다음 장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위치에 따른 매매 법칙이거든요. 이게 뭐냐면 우리 지금 TV를 보신 분들은 거의 코탁을 되게 많이 하시는 분이 대다수일 거라고 판단이 돼요. 왜 그러면 코탁을 정하는 이유는 첫 번째, 변동성이 빠르고 그 다음에 움직임이 빨라 보니까 뭐를 하는 느낌이 들어요. 그 다음에 내가 조그만 금액으로 확 벌 수 있다는 그런 기대감도 있고 근데 절대 그렇지 않아요. 코탁은 정말 실력이 있지 않으면 돈을 벌 수 없는 곳이에요. 그 대형주 매매는 시간을 주면 돈을 벌 수 있는 매매고 코스닥은 실력이 없으면 돈을 절대 못 벌어요. 아무리 좋은 종목을 주더라도 우리가 돈을 벌 수 없는 이유는 뭐냐면 대응이 안 돼서 그래요. 그러니까 그 코스닥에는 매매에 따른 법칙들이 이게 세 개가 여러 가지 있어요. 그 중에서 4개를 갖고 와봤어요. 뭐냐면 고점 매매. 코스닥은 가장 수익을 낼 수 있는 거는 52주 신고가 종목에 매매하는 게 가장 수익률이 좋아요. 그 다음에 아예 52주 신저가를 공략하던가 이 둘 중에 하나를 공략하는 게 가장 좋아요. 그 다음에 매매는 고가 매매가 되게 유용해요. 그래서 인기 있는 주식들은 다 서 있잖아요. 빨리빨리 대응을 해야 되는데 일반적인 투자자들은 이 대응하기 되게 어려워요. 근데 TV 방송을 보면 다 이런 종목을 추천한다고. 왜 그러냐면 빨리 움직이니까. 착시 효과가 좋아요. 이 종목 사면 많이 올라갈 수 있을 것 같은 기대감. 근데 우리 개인들은 대응을 못해서 잠깐 수익을 보더라도 다 손해를 봐요. 근데 이 종목, 이 코스닥을 하기 위해서는 고점 매매를 해야 되는 게요. 그러기 위해서는 스킬을 기다려야 하고 매매의 대응 법칙을 짜야 되는 거예요. 고점 매매 있고 그 다음에 중간가. 중간가 매매는 대형주는 절대 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대형주는 고점 대비 몇 년의 주기를 도냐면 많이 걸리는 건 4년 동안 빠져요. 그러니까 한 번 고점을 세운 종목들은 거의 4년이 빠지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그 5년차 반등 들어와요. 그 다음에 고점에서 잠못 걸린 거는 2년 빠졌다 2년 올라가. 그 주기가 4년.
그러니까 4년, 4년, 2년, 2년, 4년, 4년이에요. 그러면 8년 정도 리사이클이 걸릴 수 있어요. 그 다음에 4년 정도 리사이클이 걸릴 수 있고. 그래서 대형주는 어중간에 중간값에서 매매하면 안 돼요. 그래서 항상 제가 방송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고점보다는 맨날 저가만 살아가는 이유가 있죠. 왜 그러냐면 이 조정이 들어오면 대형주는 고점 조정은 되게 길어요. 그러니까 웬만하면 중간값이나 그 고점에서 절대 매매하면 안 돼요. 그 다음에 피보나치 되돌림 구간이라 그래요. 그 다음에 가격은 4분할 분할법이라고 있어요. 이 고점과 저점의 단계를 나눠서 이 가격이 위치를 판단할 때 피보나치나 그 4분할 분할법을 써요. 그러니까 이 가격이 지금 어느 위치에 있냐, 중심선을 잡고 위냐 아래냐, 이거를 또 되돌리는 구간이 어디냐. 피보나치와 4분할 분할법이 있는데 이거는 되돌림 때 가장 많이 써요. 그래서 이 주가가 조정을 줄 때 이게 눌림목이냐 아니면 조정이냐. 눌림목이라는 거는 N파동이라고 흔히들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꺾어서 올라가는 경우가 되게 많은데 눌림목은 계속 빠져요. 그래서 눌림목에 들어올 때는 좀 조심해야 돼요. 예, 그렇게 보시면 돼요. 예. 그 조정이 들어올 때 조심해야 돼요. 눌림목에서는 꺾어 들어갈 N파동이고 조정이 들어올 때는 시간과 가격이 있어서 더 밀리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눌림목이냐 조정이냐 이걸 잘 판단할 때는 피보나치와 4분할 분할법을 쓴다 이렇게 보면 돼요. 그 다음에 저점 매수. 이거는 코스닥은 전혀 먹히지가 않아요. 코스닥은 한번 빠지기 시면 저점이 어딘지 몰라요. 그래서 코스닥은 절대 저점 사지 마세요. 왜? 인기가 없는 주식이라. 코스닥은 인기 있는 거고. 근데 대형주는 항상 저점에 사는 게 맞아요. 왜 그러냐면 아까 얘기했지만 주기로를 봤을 때 비즈니스 사이클이라고 흔히들 얘기하거든요. 이게 4년 주기로 돌아요. 그러니까 고점을 하나 딱 세우면 4년을 빠지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그 다음에 2년이 빠지면 2년 올라가고 4년 빠지면 그때부터 5년 차에 반등 들어오는 게 한 60% 확률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대형주는 항상 저점에서 사야 된다. 꼭 인식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코스닥 고점은 실력 있는 분만 하면 돼요. 실력이 없으면 절대 코스닥 고점 잡지 마세요. 손해 되게 많이 오거든요. 그래서 주가에 따른 매매 법칙은 고점, 중간가, 피보나치, 그 다음에 저점 이렇게 4개로 나누거든요. 이거는 상세한 거는 제가 유튜브를 통해서 많이 알려드릴 테니까요. 그것도 많이 보시면 될 것 같네요. 자, 다음 보도록 할게요. 이게 뭐냐면 신규 상장주 하지 말라는 얘기가 제가 맨날 얘기하잖아요. 신규 상장주 하지 말아라. 그 이유는 뭐냐면 보혜수, 그 다음에 그 12개월 지난 다음에 꼭 매매하는 거 좋아요. 왜 그러냐면 신규 상장주를 사람들이 많이 추천하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왜 그러냐면 이 탄력이 좋거든요. 복골복이에요. 그러니까 둘 중에 하나. 아예 강하게 움직이거나 아니면 강하게 하락하거든요. 그럼 시장은 안 좋을 때는 이런 종목을 많이 돌릴 때가 많아요. 근데 사이클을 보면 1년 후에 반등 주는 게 나와요. 그러니까 6개월은 올라갔다가 6개월 빠졌다가 다시 1년 지난 시점에서 반등 주는 게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신규주들은 최소 1년이 지난 다음에 꼭 보시는 게 맞아요. 이걸 왜 말씀하냐면 MTN 우리 방송하는 분은 신규주를 너무 많이 사. 그 다음에 거래 없는 것들. 그래서 신규주를 절대 하지 말라는 이유는 뭐냐면 대개 보면 1년 후에 움직이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잠깐 올렸다가 조정이 되게 길어요. 그러니까 신규주는 1년 후에 보는 전략을 쓰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네요. 다음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주식시장의 3자. 3이 되게 중요해요. 우리가 저번에 항상 얘기했지만 이거는 혼마, 거래의 신 혼마, 이 캔들 만드는 사람이잖아요. 이분이 그 3자에 대한 중요성을 되게 많이 했어요. 근데 우리가 맨날 얘기하잖아. 작심 3일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똑같이 주식시장에도 들어서요. 그래서 삼천장에 대한 부분들, 머리가 3개 있는, 산이 3개 있는 거는 꼭 조정이 들어오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근데 반대로 생각하면 원바닥, 투바닥, 쓰리바닥 이렇게 원코, 투코, 쓰리코라 그러거든요. 위에는 삼천장, 밑에는 쓰리바닥. 위에는 나쁜 거고 밑에는 좋은 거예요. 반대로 생각하면. 그러니까 하나만 외우면 돼요. 위에 별이 3개다. 꼭지가 3개다라면 절대 보지 마세요. 알겠죠? 그는 바닥에서는 쓰리바닥, 바닥을 3번 강한 거는 되게 많이 움직여요. 그 다음에 제로점에서 새로운 시세를 만들어준다. 이 제로점이라는 거는 되게 중요해요. 이거는 어느 용어든 찾아봐도 없을 거예요. 이건 제가 만든 거거든요. 제로점. 이 제로점이 뭐냐면 삼천장의 제로점에 그 삼천장을 뚫으면 한 번 더 시세가 나오거든요. 그 다음에 조정이라는 게 들어와요. 그러면 그 밑에 삼천장을 베이스로 잡는 게 제로점이에요. 이 제로점에서는 새로운 시세를 나누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그 제로점에 대한 부분들도 다음에 강하게 얘기를 해줄게요. 3자가 중요한 이유는 뭐냐면 3일. 3일 정도 하락하면 4일째는 양봉 나오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3일 올라가면 하루 빠지고 3일 빠지면 하루 올라가요. 이게 사람의 심리를 건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21선에서 3% 이내에서 조정이 들어오면 마무리되면 바로 상승이 올라가요. 3%. 21선이 되게 중요하잖아요. 옛날에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근데 지금은 중요하지 않아요. 21선은 이제 안 중요해. 왜 안 중요한지 아세요? 바뀌어서.
제가 얘기했지만 5일선, 7일선, 15일선, 3호선, 5호선, 그 다음에 100일선을 봐라라고 얘기했잖아요. 이건 뭐냐면 30%가 올라왔을 때, 근데 일반적인 예를 들기 위해서 21선을 잡았거든요. 근데 지금은 15%에서 35% 라인을 보면 돼요. 그래서 3% 정도가 빠지잖아요. 3% 정도에서 왔다 갔다 하면 다시 강하게 반등 들어오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이거 꼭 보고요. 그 다음에 주식은 아까 얘기했지만 고점, 앞차기 차트라 그러잖아요. 앞차기 차트는 5일선을 잡아요. 이건 급등주들이 많이 나와요. 그래서 3적이 나오면 하루 쉬고, 그 다음에 6적, 그 다음에 7적이 나와요. 그 다음에 12양독이 완성도가 만들어 놓고 밀리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근데 요즘은 14양독까지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뭐냐면 시장이 강할 때는 14양도, 15양도까지 나오더라고요. 나와요. 그러니까 한 번 더 위쪽으로 더 슈팅이 나와요. 그때는 분명히 빠지게 돼 있어요. 그때는 조심해야 돼요. 12양도가 끝자락인데 오버슈팅이 나오면 그 자리는 정말 조심하고 관망을 해야 돼요. 왜 그러냐면 빠지게 되면 정말 많이 빠지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걸 꼭 잘 보시면 돼요. 그냥 하락 추세에 걸리면 코스닥은 369 이렇게 돌아가요. 3월, 6월, 6개월 이렇게 돌고 코스피는 3년까지 조정이 가능해요. 그래서 아까 얘기했잖아요. 봉이 4개 나온다라고 얘기했잖아요. 봉이 2개 나올 때도 있고 3개 나올 때 고점에서 조정이 들어오면 4개까지 나오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근데 맥심이 4개고 봉 4개, 연봉으로 얘기했을 때 4개예요. 그래서 거기서 강하게 반등이 들어오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그래서 코스닥은 369, 그 다음에 3년까지 들어올 수 있다. 추세를 한번 만들면 369개월로 움직여요. 그래서 한번 추세를 만들면 한 9개월까지 움직이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얘기했듯이 추세가 주식에서는 되게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렸던 것 같아요. 그 3자의 중요성은 꼭 머릿속에 기억하세요. 주식은 3, 당구도 3쿠션. 이렇듯이 3자가 되게 중요해요. 그죠? 삼각형, 그죠? 이 삼각형 피라미드. 이게 3자가 되게 우리가 주식시장을 하면서 되게 중요한 숫자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다음을 보도록 할게요. 패턴주, 이 추세 때 아까도 얘기했지만 추세가 되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시청자 여러분들은 종목 추천을 하더라도 이렇게 추세 때, 하락 추세를 만드는 추세 때, 이건 상승 추세라고 그러잖아요. 이 추세를 만들고 있는지 하락 추세를 만들고 있는지 절대 하락 추세는 사지 마세요. 왜 그러냐면 그 많은 종목 중에 굳이 떨어져서 반등 들어주는 거 사는 것보다는 올라가는 시점에 있는 종목이 더 낫다는 얘기예요. 종목 추천을 받으라도 이렇게 꼭 떨어지는 것보다는 이 추세대를 만들어서 움직이는 종목인가 아닌가를 보고 매수하는 게 나아요. 그래서 항상 추천해주는 종목이거나 제가 추천해주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항상 이게 상승 추세에 있는지 하락 추세에 있는지를 파악해서 웬만하면 상승 추세에 있는 종목들을 매수를 해야 돼요. 그래서 이 추세를 만들면 한 9개월까지 움직이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쫙 올라가요. 그 다음에 이 일정 기간 동안 조정이 들어온 그렇게 보시면 돼요. 여기 바닥을 2배 잡고 움직이는 종목들. 이런 종목들이 되게 중요해요. 그래서 이 바닥을 잡고 딛고 올르냐 안 오냐 이거 되게 좋아해요. 그래서 지지, 그 다음에 추세대 이게 되게 중요해요. 그래서 항상 추세를 머릿속에 기억해 놓고 이게 상승 추세냐 하락 추세냐. 상승 추세에 맡기고 꺾인 자리 추세대는 9개월 빠질 수 있어요. 그러니까 절대 그런 종목은 보지 말자. 이 코멘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나왔네요. 그죠? 상승 추세 때 하락 추세. 이게 얼마나 중요하냐면 우리가 주식을 잘 몰라도 돼요. 우리가 장사하기 위해서는 해박한 지식이 없어도 돼. 뭐냐면 그 사는 사람들의 심리를 잘 알면 돼요. 지금 시장에 움직이는 게 뭔고 무슨 게 인기가 있는 거냐라고 했을 때 인기가 있는 걸 갖다 놓으면 재고 소진이 빨라요. 회전율이 빨라. 그죠? 그러면 뭐를 얘기하냐면 이게 지금 올라갈 수 있는 추세냐? 떨어질 수 있는 추세냐만 알아도 우리가 수익을 낼 수가 있어요. 이때는 사지 말아요. 우리가 보면 알잖아요. 이렇게 그래 보면 알아요. 쭉 올라가다 떨어지고 있는 거냐 아니면 떨어졌다가 올라가는 거냐 이렇게 보면 돼요. 그래서 주식은 가장 중요한 게 추세대야. 그 다음에 붙였는 게 거래량. 그래서 추세와 거래량은 주식의 가장 기본적인 거예요. 거래가 많다 그러면 무조건 상승 추세예요. 거래가 심었다 그러면 상승 추세가 되게 많아요. 이게 9개월까지 움직이는 경우가 많고 떨어질 때도 9개월까지 떨어지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이 추세에서 반등 볼 때보다는 이쪽에서 올라갈 때 우리가 사는 게 훨씬 더 좋은 거죠. 알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추세대를 잘 보고 매매하면 돼요. 그러니까 큰 그림을 딱 차트를 켜놓고 보는 거예요. 이게 추세대가 어떤가? 이거 한번 볼게요. 잠깐 차트 한번 볼게요. 이거 한번 볼게요. 네. 차트가 이게 추세대예요. 이렇게 여기하고 여기 한번 보세요. 한번 이렇게 한번 봐봐. 여기가 무슨 추세예요? 여기는 하락 추세. 그럼 여기가 돈 벌기가 좋을까요? 여기가 좋을까요? 여기가 좀 낫겠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종목을 매수할 때 종목이라고 생각해 보면 이렇게 올라가는 추세 때 맞아서 매매하는 게 낫지 이렇게 떨어질 때 조정 들어오고 반등 들어올 때를 보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웬만하면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은 이쪽에서 총 올라오는 이런 종목을 공략해야지 이렇게 많이 떨어졌다고 막 사면 안 돼요. 알겠죠? 그러면 지금 또 어때요? 추세를 또 만들어가는 거잖아요. 이렇게 하락의 끝자리를 잡고 어때요? 아까 배웠던 거 저점을 잡고 다시 튀어 올라오는 자리잖아요. 그러니까 요때 또 매수하는 거죠. 그러니까 어중간한 조정에서 매매하면 안 돼요. 그래서 상승 추세, 하락 추세 끝자리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다시 파워포인트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상한가가 요즘은 되게 개별 종목으로 되게 많이 붙어요. 상한가 호가창이라고 흔히들 얘기하거든요. 상한가는 종류가 되게 많아요. 저번에도 얘기했지만 강상이냐, 중상이냐, 약상이냐 이게 다 따로따로 있어요. 상한가가 가장 붙었을 때는 강상이라 그래요. 강상. 왜 그러냐면 내일도 내일도 연속으로 움직일 수 있는 강하게 움직일 수 있는 게 강상이라 그래. 그건 뭐냐면 이 호가를 보면 이 호가를 팔 수 없게 만드는 호가들이 되게 많고 잔량을 누가 많이 쌓아놨어요. 그러니까 기존에 종목들을 보면 이 잔량이라 그러거든. 잔량을 많이 100만 주 이상 거의 쌓이면 그 다음 날도 강하게 움직이기 마련이에요. 근데 요즘은 특징은 뭐냐면 오늘 상한가 붙더라도 그 다음 날 갭 떨어지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힘이 없어. 왜 그러냐면 이걸 생각을 하면 돼요. 옛날에는 15%였다면 지금은 30%예요. 하루 만에 30% 올렸으면 거의 갭 떨어지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30%가 엄청 큰 의미를 얘기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두 상 나오는 경우가 거의 드물어요. 정말 큰 재료가 아니면. 그래서 상한가에서 그 아침에 팔지 못하거나 아예 상한가에 매도를 치면 돼요. 30%에 15%일 때는 이틀이 걸리겠지만 하루 만에 올라간 거라 30% 넘기는 되게 어렵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내 종목에 상한가에 들어왔다 그러면 무조건 파는 게 나아요. 근데 뭐 재료가 너무 크다 그러면 여기에 잔량이 되게 커요. 그러면 이 잔량을 보면서 매도를 하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강상이냐, 약상이냐, 중상이냐 이렇게 보는 거예요. 이건 약하잖아. 이렇게 그죠? 같은 상인데 약하죠? 이렇게 봐봐. 잔량이 작잖아요. 이거는 거의 무너져요. 얘는 약상이라 그래. 얘는 잔량이 많잖아요. 얘는 강상이라 그래. 그래서 강상이냐, 약상이냐 따라서 매도를 하는 건데 하여튼 요즘은 상 붙으면 50%는 팔아버려야 돼요. 갭 떨어지는 경우가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상한가가 붙더라도 50%는 팔고 수익보다 챙기는 게 가장 낫다 이렇게 보면 돼요. 그래서 상한가의 종류를 얘기해 드렸고요. 다음 보도록 할게요. 주가의 각도. 이 각도라는 거는 이 각도 때문에 제가 이 트레이닝을 받을 때 진짜 많이 혼났어요. 왜 혼났냐면 아니 이 각도가 뭐라고 그죠? 이게 각도가 뭐라고 이것까지는 각도를 재야 되냐라는 생각을 했었어요. 근데 있잖아요. 이 각도가 얼마나 중요하냐면 그 35도 40각도 이 각도가 되게 좋아요. 이게 왜 그러냐면 1년 내내 올라가는 종목들이 있거든요. 이게 45도 각도로 움직여요. 이렇게 움직여. 그 다음에 45도 60도 얘는 앞차기. 그러니까 이렇게 서서히 각도를 넓히면서 근데 이 시세는 금방 꺼져요. 지금 뭐 85도, 90도 각도는 이 두 개의 각도는 금방 꺼져요. 근데 45도에서 35도 이 각도를 만드는 종목들은 이게 1년 내내 올라가요. 1년 내내 올라가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쭉 막 올라가요, 이게. 이게 한번 그래서 45도의 각도의 정배열 종목을 잡는다면 수익을 많이 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종목을 찾는 게 되게 중요해요. 여러분들은 매일같이 뭐 단타나 뭐 이런 거 할 수 없는 분들이 많이 있기에 이 종목을 찾는 이게 스몰캡 종류에서 많이 일어나요. 그러니까 올해는 이런 종목을 잡아서 끌고 가는 전략을 쓰면 돼요. 근데 이런 종목이 어떠냐? 정말 많이 컴퍼스를 가지고 막 각도를 재봐야 돼. 근데 HTS에 다 나와 있거든요. 각도기로 다 잴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컴퍼스 이론이라고 해가지고 많이 조정을 줬던 종목들이 있어요. 이 종목들의 반의 시세에 올라와 있는 종목을 찾으면 돼요. 이번에 이거 한번 같이 찾아보죠. 저는 몇 개 찾았어요. 올해 45도 각도로 스몰캡으로 쭉 끌고 올라갈 수 있는 종목이 저는 찾아봤거든요. 그러니까 찾아봤으니까 열심히 공부하시는 분들한테 가르쳐 드릴 테니까 방송 시청 많이 해주시기 바래요. 다음 보도록 할게요. 이 캡. 저번에도 항상 얘기했잖아요. 그 HLB가 갭 떨어진 자리를 메꿀 수 있을 겁니다라고 얘기를 드렸던 게 이 갭이에요. 이 갭은 1갭, 2갭, 3갭이 있어요. 최대 대형주는 2갭이 나오는데 삼성전자 같은 건 빠져요라고 얘기했던 이유가 뭐냐면 걔네 3갭 나와서 빠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삼성전자는 잠깐 봐드릴게요. 이게 3갭이라고 그래 얘기해요. 그러니까 삼성전자 3갭이 나와요. 여기 있잖아요. 여기요. 1갭, 2갭, 3갭. 이 자리 갭은 무조건 메꾸고 계세요. 그래서 이 자리는 2갭까지 메꿀 수 있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이 자리는 원갭, 투갭. 이게 원갭, 투갭, 쓰리갭이라 그래요. 이거를. 그래서 하락도 원갭, 투갭, 쓰리갭이 있거든요. 이런 경우에는 시간이 지나면 투갭까지 메꾸는 경우가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삼성전은 지금 사지 말라 했던 이유가 뭐냐면 이 갭 자리가 있거든요. 그래서 원갭, 투갭, 쓰리갭. 투갭까지는 나올 수가 있어요. 근데 쓰리갭은 오버슈팅이에요. 그래서 이 종목은 지켜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투갭같이 메꾸는 경우가 되게 많이 있고 요 자리는 매수 권역이에요. 그러니까 지금은 매수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 종목은 투갭을 메꾸러 내려올 수 있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아요. 이게 갭이거든요.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원갭, 투갭, 쓰리갭 꼭 머릿속에 기억하세요. 쓰리갭, 하락 쓰리갭은 무조건 메꿔요. 그래서 갭에 대한 중요성을 말씀을 드리는 그런 자료였었어요. 자, 오늘 전반전 교육은 여기까지 하고요. 후반전에 금방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주첸콜은 신년 특집으로 진행이 되고 있어요. 김영구 멘토의 좋은 종목 고르는 팁을 마구마구 방출해 드리고 있는데요. 혹시 뭐 중간에 TV를 켜셨다라고 하는 분들, 앞부분 못 봤다 하신 분들은 유튜브로 접속해 주세요. 커서를 왼쪽으로 옮기면 앞부분부터 보실 수 있는 거 알고 계시죠? 참고가 되시기 바라겠고요. 자, 강연의 일정 좀 챙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화면 통해서 만나보시죠. 김영구 멘토의 무료 강연에 돌아오는 토요일입니다. 1월 4일이고요. 오후 1시 진행합니다. 분당 JS 호텔에서 진행하고요. 다음날 5일도 오후 1시 선능 페마스쿨에서 뵙겠습니다. 황민영 멘토의 무료 강연에도 있죠. 토요일 오후 1시고요. 여의도 DB금융투자빌딩에서 진행합니다. 공통 문의 전화번호 02-2077-6244번입니다. 뿅 하고 나타났습니다. 예. 이게 재료 매매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매매의 종류는 여러 개가 많이 있어요. 시가 매매하는 사람들이 뭐하냐? 재료 매매를 많이 해요. 재료 매매하는 사람들은 차트를 안 봐요. 코타게 재료 매매하는 사람은 밤새 뭐를 찾냐면 뉴스를 찾아요. 뉴스를 찾아서 이게 이슈가 될 만한 종목들을 찾아내는 거죠. 이게 재료 매매인데 그다음에 재료 매매 일정 매매라고 해요. 일정을 기다리면서 발목을 잡고 있는 거죠. 딱 길목을 딱 잡고 있다가 팍 태우면 그때 파는 게 이게 재료 매매 일정 매매인데요. 그래도 일정 재료 매매의 크기는 아예 공식이 있어요. 그러니까 뭐가 있냐면 국내 최초, 세계 최초라는 말이 나오면 거의 상한가 가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특히 이건 코스닥을 가지고 얘기하고요. 대형주는 일조 계약에도 안 움직여요. 코스닥 같은 경우에 코스닥을 기준으로 해서 얘기하면 되는데 코스닥 같은 거 일조 계약하면 무조건 상이에요. 그다음에 세계 최초 무조건 상이에요. 국내 최초 얘는 한 15% 넘어가요. 그래서 이 계약들, 일조 계약이나 또 삼성전자와 관련된 거는 무조건 상이에요. 그러니까 삼성전자와 뭐 계약을 했다. 삼성전자와 무슨 계약이다. 기존에 흘러 있는 거 말고 새로운 계약들 있잖아요. 새로운 거에 대해서 뭐 삼성전자가 뭐 지분 투자했다. 삼성전자가 뭐 했다. 그러면 무조건 상이에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뭐냐면 신기한 거, 새로운 패러다임. 뭐 예를 들면 전기차, 수소차도 마찬가지였고 새로운 거였잖아요. 그 다음에 AI 뭐 이런 것도 마찬가지고 새로운 재료, 신선한 재료는 거의 상을 칠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새로운 것들, 이거 없었던 건데 이런 것들이 상을 치는 상황이 많이 있어서 그 뉴스를 꼭 이렇게 보면서 이 크기를 머릿속에 기억하면 이 종목은 몇 프로 올라갈 거야, 이 종목은 몇 프로 올라갈 거야, 이렇게 이 감이 생겨요. 그래서 재료의 크기, 상한가 되는 종목들을 잘 생각해봐요. M&A도 있고 제3자 유상증자 뭐 이런 것도 많이 상한가가 될 거고 중국이 뭐 어쩌고 저쩌고 뭐 M&A 한다 이것도 상한가의 경우가 되게 많으니까 이 재료의 크기를 꼭 머릿속에 기억해서 보시면 되게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얼리어트 파동이요. 상승 5파는 안 맞아요. 이제는 얼리어트 파동이라서 얼리어트가 만든 건데요. 이건 15%일 때, 그 다음에 9%일 때, 12%일 때는 잘 맞았는데 지금은 하나도 안 맞아요. 상승 파동은 더 길어졌어요. 그래서 하락 파동은 정확히 맞아서 갖고 왔거든요. 하락 3파동은 똑같아요. 그러니까 떨어질 때는 하락 3파동까지 나와요. 그래서 꼭지점이 3개. 근데 항상 얘기하죠. 중간에 한번 올려줘요. 그래서 주식은 꼭 팔 기회를 줘요. 근데 선물 옵션은 팔 기회를 안 줘. 그냥 반대 매매가 나가버려요. 근데 주식은 꼭 한번 팔 수 있는 기회를 줘요. 그러니까 뭐냐면 얼리어트 파동이라서 파질 때도 중간가까지는 꼭 끌어주고 떨어지고 중간가까지 떨어지고 봐요. 그래서 주식은 매력적인 게 뭐냐면 꼭 한 번은 팔 기회를 준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파동이론 하락 3파를 꼭 기억하라고 파동이론에 대한 부분을 맞았어요. 이 꼭지점이 3개예요. 이렇게 떨어져요. 이 3점을 꼭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 보도록 할게요. 데이터 마이닝 제가 매일 하는 건데 요즘은 뭐 그냥 머릿속에 있어서 이거 진짜 많이 썼던 것 같아요. 항상 기록하는 거죠. 그러니까 주가 테이프를 기억하는 거예요. 이건 뭐냐면 오늘 삼성전자의 종목이 종가에 얼마에 끝났다. 그 다음에 외국인이 샀다. 기관이 샀다. 그 다음에 종가를 기억하는 거예요. 이거를 일별로 계속 쓰는 거예요. 그러다 쓰다 보면
느낌이 와요. 아, 이렇구나. 야, 얘는 뭐지? 얘는 왜 외국인이 사면 올라가고 얘는 기관만 사면 올라가구나. 그 다음에 얘는 시장 대비 올라가는 종목이고 시장과 거꾸로 이 종목이 다 보여요. 그래서 앉아서 쓰면 되게 좋은데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내가 그 관심 있는 종목들만 좀 써나가는 거죠. 그렇게 되면 이게 뭐냐면 가계부라고 생각하세요. 그냥 적다 보면 어느 순간에 느낌이 딱 와요. 아, 이 종목은 지금 사야 돼. 그 다음에 이 종목은 사면 안 돼. 이게 딱 와요. 그랬듯이 이것들 데이터 마이닝을 한다 생각하고 한번 써보세요. 이거를 쓰면 정말 많이 도움이 될 겁니다. 그런데 너무 많은 종목을 하다 보면 힘들어서 못 하세요. 그래서 내가 관심 있는 종목 10개면 10개, 20개면 20개 이렇게 하면 돼요. 예. 이거가 진짜 중요해요. 저는 이걸 진짜 오래 많이 썼거든요. 예, 여러분들 참고하셔서 쓰시면 되게 좋을 것 같아요. 다음 보도록 할게요. 급락장. 하락 끝고통이라고 있어요. 맨날 우리 개인들은 하락 끝고통을 못 버텨요. 7부 능선 자리에서 주가는 7부 능선 자리에서 한 번 더 슈팅이 나와요. 강하게 위로 빵 하고 올라와요. 그 다음에 하락이 끝판하고 한 번 더 강하게 밑으로 밀려요. 그때 개인들은 흔들려요. 예, 많이 흔들리거든요. 그래서 하락 끝통이 나오면 급반등이 나올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그래서 버터플라이, 밑꼬리를 준다고 얘기하잖아. 하락 끝파동은 장대 음봉에다가 버터플라이 쭉 이렇게 올라와요. 이게 하락 끝파동이거든요. 그래서 이 급락장이 올 때 똑같이 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그때는 버텨야 되는 거야. 심리적으로 힘들기지만 주식은 또 시간이 지나면 무조건 올라와요. 알겠죠? 그때 팔면 안 돼. 근데 개인들은 흔들어도 되면 심리가 바뀌어요. 그 다음에 왜 똑같은 모습들이 많이 연출이 되냐면 기존에 있는 사람이 손해봐서 아, 나 주식 못할 거야 나가면 똑같은 사람이 또 들어와요. 똑같은 패턴들이 방법이 돼. 아, 나 이거 또 못해. 개인도 또 나가. 그럼 또 다른 사람이 또 들어와. 그래서 바뀌지가 않아, 주식시장은. 이해됐죠? 똑같은 사람이 나갔다가 똑같은 사람이 또 들어와. 그 똑같은 사람이 또 나와요. 그러니까 메이저들은 항상 자리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개인들의 심리를 아예 읽는 거야. 그러니까 이 개인들을 급반등, 그 하락 고통을 한 번 더 주면 개인들은 우르르 나가버려요. 그럼 또 다른 새로운 사람이 또 들어와. 그럼 그 사람은 또 괴롭혀. 이게 반복이 되는 거예요. 주식시장은 가격이 높낮이는 있어도 이 패턴들은 바뀌지가 않아. 그래서 혼마가 그 캔들을 만든 걸 지금까지 쓰고 있잖아. 250년 전에 만든 캔들을 지금까지 쓰고 있다는 거는 항상 똑같은 거예요. 알겠죠? 그 다음에 하락 끝팔통일 때 많이 빠졌을 때는 땡큐 하세요. 기관이 잡을 거니까. 우리가 이번에 많이 배웠잖아요. 작년에. 아, 이 바닥은 무조건 기관이 잡습니다. 라고 얘기했잖아요. 정말 기관이 잡잖아요. 그때 우리는 과대 낙폭주로 우리가 다시 편입할 수 있는 기회예요. 떨어진다고 나쁜 게 올라가면 매매하기 힘들어요. 떨어질 때가 더 좋은 거야. 근데 사람들은 올라갈 때 좋잖아요. 올라가면 뭐 수익 날 수 없어. 개인들은. 떨어지고 올라올 때 수익을 내야 되는데 항상 사람들은 떨어질 때 두려워하고 올라갈 때는 좋아해. 왜? 지금부터 시작입니다! 라고 외치잖아요. 지금 이럴 장 별로 안 좋아요. 왜 그런지 아세요? 매일 좋다 그러잖아. 이럴 장. 절대 안 좋아. 예, 제가 볼 때는 중순까지 전략 후강의 모습을 보일 거예요. 이따가 잠깐 말씀을 드릴 건데 1월 달은 조금 조정이 좀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1월 후장이나 돼야 조금 반등이 들어오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봐요. 예. 이렇게 해서 그 급락장에선 잘 이겨내기는 바래요. 알겠죠? 꼭 보시면 돼요. 그래 많이 떨어질 때는 우리한테 기회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다음 장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없네요. 예. 이평선인데 이평선은 그다지 중요하지가 않아요. 가격의 위치를 얘기하고 지지와 저항을 얘기할 때 이평선을 얘기하거든요. 근데 이평선을 가지고 뭐 5일선 닿으면 매수예요. 5일선에서 11선 뭐 골든 크로스예요. 이거 하나도 안 맞아요. 이렇게 맞았다면 돈 손해볼 사람 하나도 없을 거야. 근데 이 종목은 이게 참조 자료뿐이 안 돼요. 나머지 종목들은 나머지 그 지표들은 다 후행성인 거 아시죠? 지표 보는 사람은 주식을 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래서 민차트 쓰는 사람들이 주식을 제일 잘하는 사람이야. 보조 지표 쓰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보조 지표 쓰는 사람들은 주식을 못 하는 사람들이에요. 전 그렇게 결정을 내리거든요. 뭐 다 그렇진 않겠지만 보조 지표는 보조 지표일 뿐이에요. 그래서 이 민차트를 잘 봐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이평선도 참고를 하는 자료다 이렇게 보면 돼요. 그럼 다음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만 보면 돼요. 왜 그러냐면 내가 맨날 얘기하는 거예요. 정배열이 좋아요? 아니면 역배열이 좋아요? 여러분들은 무슨 배열을 일 때 매매를 해야 돼요? 정배열 초입 구간. 정배열이라는 건 뭐 조정이 끝난 거예요. 이평선은 그냥 가격의 위치라고 보면 돼요. 그래서 이 위치는 뭐냐면 눌렀다가 조정을 줬다가 올라갈 때는 정배열이 만들어져. 단기, 중기, 장기. 단기, 중기, 장기가만 하면 돼요. 5일선, 11선, 21선, 61선이 캔들 위에 있냐 없냐. 알겠죠? 그것만 보면 돼. 근데 거꾸로 됐다. 61선, 뭐 21선, 뭐 11선, 5일선 이게 거꾸로 된다. 그러면 조정이야. 그러면 역배열일 때 매매하는 게 좋아? 정배열 때 매매하는 게 좋아. 무조건 정배열로 하세요. 이제부터 역배열 하지 마세요. 그건 확률이 떨어져.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주식을 잘 하시는 분이 아니기에
이런 배열, 이평선들이 밑으로 깔려서 정배열이 된 단기, 중기, 장기선이 이렇게 옆배열된 캔들 위에 있는 이 종목을 하면 돼. 근데 이것도 많이 올라간 거 말고 정배열 초입 구간, 이제 움직이기 시작하는 거를 사면 돼요. 알겠죠? 그래서 제가 이평선에 대해서 갖고 왔어요. 다음, 하락 추세. 이건 하지 마. 올해는 무조건 하락 추세 하지 마요. 알겠죠? 아까 정배열에서 초입 구간에서 매매하지 역배열에서는 선수들이라 하는 거야. 왜 그러냐면 역배열은 장점이 있어요. 바닥이라 한번 튀어올 때는 강하게 튀어 올라와. 그거 수익 내기 위해서 그 자리에 기다리고 있다는 건 너무 무의미해요. 그러니까 이거는 여러분들 안 했으면 좋겠어요. 다음 보도록 하겠습니다. 배열도 분석. 아까 얘기했죠. 이 역배열보다 이 정배열 초입 구간. 이 구간에서 매매하세요. 이렇게 싸다고 매매하지 말고 이렇게 정배열이 만들어진 구간에서 매매하라는 얘기예요. 알겠죠? 그거 꼭 머릿속에 기억해요. 아무리 좋은 종목이라도 역배열에서 매매하지 마. 올해는 그렇게 해봐요. 그렇게 하면 수익이 많이 좋아질 거예요. 다음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지선 분석. 이거는 뭐 이평선의 가격 지지예요. 그러니까 이평선이 잡아주는 지지가 될 수 있고 저항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만든 거예요. 이 선에 걸리면 지지, 위에 걸리면 저항. 다음 보도록 하겠습니다. 금방 얘기했듯이 위에 걸리면 저항, 밑에 있으면 지지. 그래서 이평선은 지지와 저항을 얘기한다. 그래서 이평선의 위에 있는 캔들에 있는 종목들을 매수한다. 꼭 팁을 드렸으니까 꼭 외우시기 바라요. 다음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똑같은 반칙대로 움직인다. 이런 내용이고요. 그래서 역배열 흘러내려오는 것보다 위쪽으로 올라오는 종목들을 잘 보자. 이렇게 드렸습니다. 다음 보도록 하겠습니다. 데드크로스, 골든크로스 이것도 똑같아요. 20일, 60일선을 매매 기준을 잡고 많이 썼는데요. 이것도 잘 안 맞아요. 그러니까 주식은 공식이 없어. 근데 믹싱을 잘해야 돼요. 21선이, 뭐 5일선이 20선, 뭐 골든크로스도 일단 매수해야 된다? 아니야, 떨어졌다, 매도해야 된다. 이거 안 맞아요. 그러니까 이런 거는 보지 말라고 제가 갖고 왔어요. 이건 큰 의미가 없어요. 그렇게 공식이 맞은 다음에 다 돈 벌었을 거예요. 맞지 않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이런 걸 가지고 여기선 사야지, 말해야지. 왜 그러냐면 하도 우리 같은 사람들이 떠들어대가지고 세력들이 절대 이거 안 맞춰요. 모든 사람들한테 물어봐요. 주식하는 사람을. 데드크로스, 골든크로스인데 매수해야 돼요. 그렇게 맞아 떨어질까요? 절대 안 맞아 떨어져요. 그러니까 이거는 보지 마세요. 그래서 갖고 나왔고요. 다음 보도록 할게요. 이거 순환매 이렇게. 그죠? 아까 얘기했던 정초. 이 자리가 되게 중요하거든요. 밀집도 분석이에요. 이건 뭐냐? 조정. 행보가 긴 거. 컴퍼스 이론이라고 해서 이만큼 조정 준 거는 또 이만큼 올라가게 돼요. 거의 반값까지 올라가요. 가격을 봤을 때. 그래서 항상 이렇게 정배열 그 초입 구간에서 매수하자고 해서 갖고 왔거든요. 이런 거 매수해야 돼요. 알겠죠? 올해도 이 패턴을 머릿속에 기억하면 이런 종목만 매수 한번 해봐요. 그럼 올해 수익 많이 날 거예요. 다음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뭐냐면 모니터를 아침에 시작할 때 꼭 만들어 놓아야 될 거예요. 이렇게 모니터를 이렇게 만들어 놓고 보는 게 더 낫고요. 그 다음에 항상 있잖아요. 그 매매 일지락에서 이렇게 써놔야 돼요. 옆에다가 내가 무슨 매매를 했으니까 이 차트를 캡처해갖고 저장을 한번 해봐요. 이때 사니까 올라갔더라. 그래서 이 흐름을 다 적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것도 마찬가지고, 그 다음 분봉 보고, 그 다음에 내 모니터에는 이렇게 써 있어야 돼요. 뭐 일봉, 그 다음 분봉, 그 다음에 호가, 그 다음에 거래량, 그 외국인 수급자리, 그 다음에 뭐 15분봉 이렇게 보고 이 한 모니터에 내 종목을 매수했을 때는 이 차트를 최소한 3개를 켜놓아야 돼요. 알겠죠? 그래서 1봉 보고 그 다음에 1분봉, 그 다음에 20분봉이나 30분봉, 그 다음에 호가, 그 다음에 외국인 매수 매도의 그 수급 현황 이렇게 한 모니터에 내가 사는 종목은 꼭 이렇게 똑같이 해놓으면 도움이 많이 되실 거예요. 다음 보도록 할게요. 이거 되게 중요하거든요. 이거 제가 맨날 하는 거거든요. 이게 뭐냐면 이게 뭐지? 이렇게 하는 분들이 많이 있을 거예요. 이건 뭐냐면 5년치의 종가를 적는 거예요. 종목의 SK텔레콤, 지금 우리나라가 뭐 올해는 뭐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2020년까지 이렇게 쫙 적어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SK텔레콤이 고가일 때 얼마, 저가일 때 얼마, 지금 현재 얼마다. 그래서 종가를 다 적는 거예요. 연애 고가, 연애 저가, 연애 고가, 연애 저가. 그러니까 쭉 적어 나가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뭐가 보이냐면 올해는 움직일 수 있는 종목들이 보이는구나. 이게 연말 종가예요. 그래서 이거를 계속 써가는 거예요. 쓰기에는 되게 어렵잖아요. 그래서 연말에 하루 이틀 잡아가지고 내가 관심 있는 종목 쫙 한번 써보세요. 연도별로 종가를 다 적는 거야. 이렇게 보면 정말 많이 도움이 돼요. 그래서 흐르는 흐름을 다 기억할 수 있어요. 다음 보도록 할게요. 이건 뭐냐면 그 상반기 투자 전략이에요. 이번 연도의 투자의 전략들을 봐야 되는데 올해는 그 외국인들의 매수가 좀 강하게 들어올 것 같아요. 올 상반기는 외국인들, 올해는 외국인들의 매수가 많이, 역사적으로 봤을 때는
저점, 그러니까 작년에 매수가 작은 해에는 그 다음에 강하게 움직일 수 있는 거고, 매수를 강하게 하는 경우가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올해는 최소한 10조는 사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봐요. 그 다음에 미국은 지금 버블이거든요. 예, 많이 올라왔어요. 미국 시장을 볼 때는 뭐를 보내냐면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를 보면 돼요. 이거 한번 보세요. 연관성을 분석을 하는 거거든요. 반도체 지수하고 다우존스는 거의 비슷하게 움직이거든요. 먼저 아마 이 반도체 값들이 먼저 움직일 거예요. 그래서 이게 시그널이 나오면 조정이 들어올 거예요. 그럼 우리나라도 잠깐 쉬었다 갈 수 있다. 이렇게 보면 돼요. 그 다음에 오늘 뭐 이번 연도는 그 원자재 가격들이 급등할 거라고 봐요. 금값 많이 올랐죠. 은, 백금, 구리 이쪽 잘 봐야 돼. 은, 백금, 구리. 그래가지고 조금 금방에서 좀 사놓고 다니세요. 목걸이 이렇게 차고 다니다가 금 올라가면 갖다 팔면 돼요. 그래서 저도 이렇게 백금 차고 다녀요. 이렇게 이거 차고 있다가 백금값 올라오면 갖다 팔아요. 그래서 저녁에 소고기 먹고 막 이래요. 알겠죠? 그러니까 재테크는 그렇게 하는 거예요. 너무 많은 거 사는 게 아니라. 그래서 이 금은도 작년에 많이 샀었어요. 재작년에 우리 많이 샀었거든요. 그 다음에 은도. 내년에는, 올해는 은 정도 많이 사놓아봐요. 백금도 사시면 되고. 너무 많이 사지 말고, 제가 얘기했던 팁 드렸죠. 목걸이 같은 거 사놨다가 금값 많이 올라갔다 팔면 돼요. 그 다음에 또 리스크는 뭐냐면 무역전쟁 2차 관점이 어려울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그래서 올해도 이 무역전쟁에 대한 부분들이 흔들릴 거고, 그 다음에 북한의 지정학적 리스크, 그 다음에 좋은 건 뭐냐면 총선 전에 시장이 한 번은 움직여요. 강하게. 4월이니까 2, 3월은 조금 움직일 수 있어요. 그 감지를 해야 되고, 올해는 뭐를 보이냐면 키워드는 4개를 정했거든요. 올해는 잘 보여야 될 건 수출, 그 다음에 뭐예요? 그 다음에 환율, 그 다음 꼭 잘 보셔야 되고, 그 다음에 선거, 선거 잘 보여야 됩니다. 예. 그러니까 선거, 수출, 기업 실적, 환율 이 4가지만 잘 보면 우리가 이번 연도는 답이 보인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 보도록 할게요. 이게 뭔지 아세요? 예. 이게 뭐냐면 이게 제가 다 적어놓은 거예요. 2015년, 2016년, 2017, 18, 19 작년까지 작년에 끝났던 종가를 다 적었어요. 근데 빨간 것도 막 동그라미 있고 막 별게 다 있잖아요. 이건 뭐냐면 빨간 거 막 두 개 했죠. 이 종목은 올해 잘 봐야 되는 종목이야. 리사이클 업종들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이거를 한번 써 나가야 돼요. 그러니까 주식은 공짜 없어. 항상 공짜가 없어요. 그래서 내가 쓰지 않고 보지 않고 읽지 않고 기억하지 않으면 돈을 벌 수가 없어. 그래서 항상 쓰는 거예요. 돈이 많다고 이런 거 게을리게 하다 보면 돈을 못 벌어요. 세상에선 하늘에선 사람들 다 내려봐. 이 친구가 열심히 하니까 도움을 줘야지. 이 사람은 노니까 도움을 주지 말아야지. 이게 다 판단이 돼요. 그래서 이거를 항상 적기 바래요. 적어가지고 제가 추려놨어요. 그러니까 제가 추려놨으니까 우리 시청자 여러분 뭐 하면 돼요? 방송만 잘 보면 돼. 알겠죠? 맞잖아요. 가장 보편적인, 가장 쉬운 방법은 김영구 멘토가 방송에서 얘기하는 종목을 잘 보면 될 거잖아요. 제가 다 추려놔서 코스닥 30개, 거래소 30개 이렇게 나눠놨어요. 올해는 이걸 좀 보면 괜찮겠다. 이건 뭐냐면 순수한 데이터를 뽑아낸 거예요. 근데 수기로 하다 보니까 되게 힘들어요. 막 앉아서 막 수급도 다 봐야 되고 해야 되니까 여기 수급도 다 보여야 되니까 여러분들한테 다 뽑아놨으니까 올해는 주식 챔피언, 주식 콜을 잘 보시면 주챔콜을 잘 보시면 여러분들한테 도움이 많이 될 거예요. 다음 보도록 할게요. 없죠? 예, 여기가 이제 관심 종목까지 나왔고요. 오늘 잠깐 시장을 잠깐 봐줄게요. 이 토대로 시장을 한번 전망을 해볼게요. 자, 이번 주는 있잖아요. 오늘 내일은 시장이 별로 안 좋아요. 왜 안 좋을까요? 왜 안 좋을까? 한번 생각해봐요. 제가 얘기했잖아요. 갭은 있잖아요. 상승 쪽에 있는 갭은 메꾸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그래서 이 갭을 메꾸러 내려올 거예요. 그래서 꺾일 거예요. 근데 혹자들은 사람들은 항상 좋다고 그랬잖아요. 연초에 뭐 이럴 효과가 있다. 이건 후장에 와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전반전은 별로 안 좋아요. 그러니까 오늘 내일 다음 주까지는 안 좋을 수 있고 그다음에 문제는 뭐냐면 중국을 잘 체크를 해야 돼요. 우리가 체크 하나만 안 돼요. 그 부채들이 너무 많아서 한 번은 내관이 탁 터질 거예요. 그러니까 그 시점이 상반기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다음에 미국은 지금 버블이에요. 제가 볼 때는. 그러니까 미국은 되게 많이 올라갔잖아요. 그러니까 미국이 조정이 들어올 때 1월 달에 조정을 줄 것 같아요. 한번 이렇게 급락이 나올 수 있거든요. 원래 주가가 많이 올라가게 되면 급락이 한번 나와요. 그때가 우리나라 시장도 한번 빠질 수 있으니까 너무 적극적으로 막 1월 효과다 막 방송에서 많이 얘기하잖아요. 근데 한번 빠질 수 있어요. 그래서 2150포인트까지 한 번 더 눌릴 수 있거든요. 그래서 1월 달은 조금 더 관망을 하는 게 더 나아요. 그다음 현금 갖고 계신 분들은 좀 보유하고 계시는 게 더 낫고 종목 수익 나신 분도 종목을 줄이고 현금을 보유하고 있는 게 정말 낫거든요. 그래서 올해는 뭐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아래보다는 위쪽이에요. 위쪽 방향으로 움직이는데 단기적인 흐름이 나쁠 수 있어요. 그러니까 1월 달은 뭐 1월 효과 내갖고 막 증권사부터 시작해갖고 막 사람들이 막 주식 사라고 얘기하는데 사지 마세요. 지금.
후장 지나가서, 그러니까 15일 넘어가서 미국 시장 움직이는 거하고 중국 시장 움직이는 거 잘 봐야 되는 거예요, 이번에는. 그 다음에 이제 실적 발표가 이제 좀 있으면 나니까 실적, 아까 얘기했잖아요. 4가지. 그 수출, 실적, 그 다음에 선거 환율, 우리나라는 이 4가지를 보면 돼요. 이 4가지만 잘 보면 되는데, 실적은 아무 때나 보는 게 아니라 그 실적 발표하는 그 시점까지는 잘 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측을 할 수 있는 거라. 그래서 4가지 테마 카테고리를 가지고 올해에 보시면 되고, 아까도 얘기했지만 제가 다 뽑아놨어요. 그러니까 시청만 잘 하시면 좋은 종목 많이 알려드릴 테니까 잘 체크하시면 되고, 단기적인 파동은 밑으로 나온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밑으로 한 번 더 내려온다 이렇게 보고, 1월 달에 1월 효과라고 너무 뭐 중소형주 막 사라고 막 얘기하는 경우가 되게 많잖아요. 근데 올해는 맞지 않을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1월 달은 조정이다 이렇게 보고, 후장에 가서 조금 반등이 들어올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때 우리가 종목을 늘리는 전략, 그러니까 후반전, 그러니까 하프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15일 이후로 조금 보는 게 낫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에요. 또 연말에는 또 설이 있어서 이번 1월장은 분위기가 좋지는 않을 것 같아요. 연말이 되면 또 설이, 월 말이 되면 설이 있어가지고, 설이 있다 보면 돈을 많이 써야 되잖아요. 그 다음에 또 2월, 3월 달은 또 안 좋아요. 왜 그러냐면, 자녀들을 학비 보내야 되니까 시장이 위축돼요. 그래서 돈을 잘 안 쓰는 달이에요. 1월, 2월, 3월 달은 그 시장이 처지는 경우가 되게 많거든요. 근데 이번에는 작년에 빠졌다 해서 많이 얘기하는데, 올해는 조금 더 릴렉스하게 보는 게 더 낫다. 근데 타점만 잘 봐주면 돈을 많이 벌 수 있는 시점이에요. 그러니까 항상 위에 있는 것보다 밑에 떨어졌을 때, 아까 급락장에서 대응할 수 있는 게 우리가 돈을 벌 수 있다 이런 말씀을 드렸듯이, 올해도 이렇게 떨어질 때 보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보지 마세요. 사지 마. 아무리 좋은 종목도 사지 마요. 조금 더 조정이 줄 수 있다, 이 투갭을 메꿀 수 있다 이렇게 보여지니까요. 1월 달은 그냥 흘려보내는, 그래서 하프 이후에 보는 전략을 쓰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전체적인 흐름은 나쁘지 않아요. 오늘 외국인들이 많이 사줄 거예요. 올해는 많이 사줄 것 같고, 그래서 앞으로도 시장은 나쁘질 않아요. 근데 시장이 나쁘든 좋든 가장 중요한 건 내 종목이에요. 작년에도 많이 느꼈지만 재작년 시장이 너무 안 좋았잖아요. 그러면서 느꼈던 게 하나가 딱 있을 거예요. 시청자 여러분들은 뭐냐? 야, 종목이 많으면 이제 큰일 나겠다. 느꼈을 거예요. 그래서 올해는 종목을 많이 갖고 가지 마세요. 무조건 이제 종목을 좀 심플하게 관리할 수 있는 종목만 가져가야지, 욕심 많아서 막 30개, 40개 사는 분들 대다수거든요. 제가 강연에 가면 평균 수량 20개, 30개예요. 종목이 그렇게 많아요. 그래서 이 종목, 저 종목 막 사가지고. 근데 올해는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종목을 줄여서 압축으로 가는 그런 전략을 쓰면 될 것 같습니다. 올 한 해도 우리가 그 주택코리 시청자 여러분 옆에 있고, 제가 얘기했지만 그 많이 압축해 놨어요. 그러니까 잘 이렇게 방송하시면 좋은 종목들, 그 다음에 선생님으로서 많은 걸 가르쳐 드릴 테니까요. 올해 우리가 모티베이션은 공부해서 남주자예요. 알겠죠? 무조건 공부해서 남을 줄 수 있는 사람이 됐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특강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꿀팁 잘 가져가셨습니까? 올 한 해는 무엇보다도 선택과 집중이 필요한 한 해가 되어야 할 것 같네요. 여러분들의 포트폴리오 안에는 몇 개의 종목이 현재 담겨 있는지, 이 중에서 버려야 할 종목은 없는지 저희가 매일매일 여러분들의 종목 궁금증 해결해 드리고 있는데요. 내일부터는 다시 원래대로 진행을 합니다. 여러분들 궁금한 종목들 마구마구 물어봐 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김영구 멘토의 올 한 해 픽 종목도 정말 궁금하잖아요. 방송 중간중간에 무작위로 그냥 던져진다는 거 여러분들 알고 계실 거예요. 처음부터 끝까지 주친콜과 늘 함께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저희는 내일 같은 시간에 돌아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